네, 안녕하세요. 인더셉 미스터 크리에이트. 고 미스터 펑클색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이모지를 좀 하기로 했고요. 되게 귀여운 강아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 마이크를 장만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지고. 네. 그래서 마이크 전달력 뭐 이런 소음 이런 게 있어서 네. 저희가 이번 주에는 마이크를 좀 구입을 했으니까 마스크도 조금 더, 좀 벗고 그래서 네. 전달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인더쉐어는 항상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이랑 뭐 시장 정보 그리고 재무 검사 정보, 보고서 네. 이런 거를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원스톱 솔루션 채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이번 주에는 무슨 주식을 갖고 왔죠?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주식은 아이로봇 코퍼레이션이라는 미국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무려 MIT 로봇 공학자들이 이제 만들었고 30년 동안 로봇만 연구한 회사입니다. 달인이네요. 네. 그리고 현재 글로벌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1990년도 거의 30년 넘었죠? 네, 1990년도에 설립이 됐고, 저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저분을 포함한 3명이, 이분은 콜린 앵글이라는 분인데, 저분이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스닥의 티커를 IRBT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군은 되게 간단해요. 총 3가지입니다. 룸바라는 로봇 진공 청소기, 그 다음에 브라바라는 그 물걸레질 해주는 청소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트라는 이제 아동용 그 코딩 교육 그 프로그램을 담은 이제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루트 같은 경우에는 그 레고의 테크닉에 옛날에 마인드스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제품이 있었거든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로봇을 갖다 놓고 이제 저런 약간 버튼들 이렇게 그 순서대로 배열해가지고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사업 전략을 보면은 제품군이 아까 3가지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좀 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자동 로봇 제초기 테라를 지금 만드는 중에 있고요. 군인들에게 희소식 아닙니까? 정말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기 영업 수익 향상을 위해서 현재 이제 핵심 부품들 조달 비용을 이제 좀 낮추고 있고, 그다음에 제조 공정도 자동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이나 유럽에서 유통업체들 이제 원래는 다른 별도의 업체였는데 이 유통업체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좀 더 그 유통 마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쟁사는 총 4카테고리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삼성이나 LG나 샤오미 같은 소비자 가전 제조업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청소기랑 로봇 청소기를 만들고 있었던 다이슨 같은 업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만 만들던 이코백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 인력 업체들이 있겠습니다. 사람. 네, 군인들. 아니면은 청소해 주시는 분들. 네네네. 나쁜 뜻은 아니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켓 애널리시스를 한번 봐야 되니까 깜찍한 얼굴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는 52%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독과점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6년도 64%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뜯어보다 보니까 샤오미와 삼성의 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사실 국내에서는 이 2개 업체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조금 지분의 변동이 있었죠. 지역별로 보면은 북미에서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걸 보여주고 있고, 신기한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74%라고 하는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래프에 보시면 아시아가 없어요. 일본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만 넣어놓고 더 신기한 건 또 있어요. 글로벌 가시면 excluding 차이나. 보통 excluding 재팬 해야 될 것 같은데. 재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차이나를 했어요. 제 뇌피셜 킹리적 가심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약간 샤오미한테 밀린 게 아닌가. 샤오미 삼성한테 밀려가지고 이거 IR 자료 나가야 되는데 이거 또 대표님께 혼나겠는데 이거 빼볼까? 라고 제 뇌피셜입니다. 제 뇌피셜이에요. 네.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그래도 좀 공신력이 있으니까 추천 모델 를 찾다 보니까 아이로봇을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 레인지에서 얘네가 좀
굉장히 좋다라고 글을 써놨고 총 4개의 추천 모델 중에 50% 2개가 아이로봇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굉장히 추천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버짓픽 그 저렴이 모델로 봤을 때 샤오미나 삼성이 안 나오고 요 U5라는 애가 나왔던 것은 약간 좀 새롭다. 이건 전 무슨 모델인지 몰랐거든요. 네. 진출 가능 시장으로 보면은 2019년도에는 11빌리언 달러였고요. 근데 이 수치는 200달러가 넘는 모델만 고려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보급률이 12에서 13%예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근데 이거를 또 생각해 보면은 미국은 그러니까 집이 여러 층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로봇 청소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이거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정 평화를 지켜주는 굉장히 소중한 제품이거든요. 정말 위대한 발명품 중에 진짜. 하나죠. 진짜 세탁기 뭐 그럼요. 다음으로 갈 만한.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글로벌 로봇 청소기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2027년까지 꾸준히 성장을 하는데 이 데이터는 18빌리언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아이로봇 IR 자료고 요거는 그 다른 제 3자 사이트 자료이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만큼 고르게 성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로봇 시장이 전망이 밝다. 그래서 아이로봇도 그냥 지금 지분만 유지하더라도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Financial Analysis 부분인데요. 네, 일단 주가 움직임은 뭐 160불까지 갔다가 이제 125불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전반적으로는 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주식입니다. 밸런스 쉿을 보게 되면 해당 회사는 거의 그 부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전체 총 자산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토탈 라이빌리티라고 되어 있는 게 385 밀리언 정도 되니까 한 3,850억. 그러니까 전체 총 자산의 한 40%가 부채인데 실제 부채는 이제 그냥 비용이죠. 그러니까 어카운트 페어블도 그냥 줘야 되는 부채인 거지 실제 은행 같은 데 가서 대출을 뭐 받아왔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현금 유동성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거의 80%가 현금 유동성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채로 인해서 망할 것 같다 이런 회사는 아니고 사실은 부채가 거의 없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파이낸셜 데이터의 이제 매출 부분을 보게 되면 매우 성장하고 있는 이제 빠르게는 아니겠지만 성장하고 있는 주식으로 보여지고 막 그로스 프로핏 마진 등은 다음에 커버를 하겠지만 현재 해당 회사는 당기 순이익은 플러스인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 배당을 하고 있는 회사로 지금 보여지고 뭐 저희가 여태까지 커버했던 뭐 이런 뭐 고성장주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연매출은 그래서 2020년도에는 1.4 빌리언 즉 한 뭐 1,000원이라고 가져있을 1조 4천억 정도 되고 이제 그로스 프로핏 이제 원가를 빼면 한 6,700억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되니까 마진 자체는 한 50%예요. 그러니까 번 돈의 한 50% 비용이 드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회사가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당기 순이익은 한 1,500억 정도 돼서 그 뒤에 아시겠지만 R&D 비용 쭉쭉 빼고 나면 이제 회사가 실제로 번 돈은 전체 매출이 한 10% 되지 않나 이렇게 되고요. 시가총액은 3조 4 빌리언 그러니까 한 3조 4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PSR이 2.4배 그리고 퍼가 실제로 있는 이제 당기순이익이 플러스니까 24배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 애플이나 이런 데는 뭐 40배, 35배 막 이렇게 가는데 그런 걸로 비교했을 때는 좀 싼 편이고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7년부터 2020년까지 어떤 매출 성장률을 보면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33%에서 쭉 떨어졌다가 올해는 좀 오르는 걸 보이고 있고 이제 카그 기준,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한 21% 정도 되고 있고요. 영업현금 흐름은 뭐 한 2,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매우 저는 뭐 1조 4천억을 벌어서 한 2,300억이 영업현금 흐름이다 나쁘진 않은 회사인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코로나 때는 당연히 매출이 좀 급감했다가 집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로봇 청소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졌고 그래서 매출이 실제로 성장한 그런 회사였고요. 매출 구성은 이미 커버가 됐으니까 특이한 건 일본이 14% 정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고객 수가 80%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지금 홈 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파는데 거기에서 고객이랑 회사랑 직접 그 어떤 연락하는 그런 창구가 있나 봐요. 그게 80% 늘었다는 건 고객에 대한 어떤 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뭐 로열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도로 써본 것 같고 다이렉트 세일이라고 해서 직접 이제 아까 뭐 디스트리뷰션 채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리테일 채널에 본인들이 이제 가져가면서 그런 이제 그 다이렉트 세일의 그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테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기네들의 회사의 어떤 독립성을 키우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해당 회사는 29,000개의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가지고 있고 주요 생산국은 중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생산 공장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역 전쟁 때문이에요. 그래서 테러프라 세금을 때려 맞으니까 중국에서 만든 것들은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가고 있고요. 뭐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 18%, R&D 비용 11%고 매출 대비 퍼센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8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 해당 회사는 좀 특이한 게 하반기 매출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상반기보다. 그 이유가 크리스마스랑 어떤 뭐 이런 뭐 추석 때 미국 추석 때 Thanksgiving. 예, 선물 용도로 많이 주는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250불 정도 되기 때문에 선물로 주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품인 것 같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비상장 회사를 샀는데 그게 텔레닥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하면서 텔레닥 헬스의 주식을 보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 그 아까 앞에 보시면 net income 저기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보면은 아더 인컴이 41밀리언 한 410억 정도 잡히는 게 이게 이제 텔레닥 헬스 주식을 이제 평가하면 41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는 경쟁이 좀 치열한 시장인 것 같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로봇이 좀 로봇화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실제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처럼 진짜 움직이는 로봇이면 어땠을까. 근데 그건 좀 비쌀 것 같고요. 해외 매출 성장이 조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많이 성장한다고 해도 한국에는 조금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 진출하기에는 아직 와이파이나 이런 인프라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세금 이슈가 아직은 있는데 섹션 351 뭐 이렇게 하여튼 작년까지는 세금이 면세됐는데 올해부터 세금 때려 맞는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대부분 공정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세금적인 방면에서 보면은 57밀리언 정도가 환급 대상이었대요. 근데 그럼 이게 이제 내년부터 57밀리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 얘네 매출이 570억이 아니라 1조 4천억 정도 되니까 사실 큰 비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소송은 없고 소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자료이고요. 이번 주부터 시행했던 저 예전 좀 그 각자의 어떤 생각 정리. 일단은 저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근데 다시 이제 재무제표를 보다 보니까 R&D에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어떨까? 어차피 얘네가 살아남으려면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와서 가격 경쟁을 하기에는 너무 출혈 경쟁이고 본인의 본원적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매출 성장률 대비 R&D 성장률은 조금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어떨까? 뭐 그리고 사실 저는 저희 집에 그 로봇 청소기가 들어오면서 가정 평화가 생기고 어머님이 굉장히 귀여워하세요. 약간 강아지 키우듯이 기특하다. 약간 욕하기도 하는데 아유 저 멍청한 놈 이러다가도 너무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이거는 보급화되면 좋은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좀 아쉽지만 그래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이거 그러니까 저희 자료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기업이고, 그리고 삼성이나 LG의 우리나라는 이제 후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쉽게 알기 어려웠던 기업이긴 한데, 여튼 뭐 보니까 되게 견실한 기업 같고, 또 세계 최초로 그다음 이런 로봇 청소기 카테고리를 만든 회사잖아요. 그래서 되게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하다라고는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중국의 유사 업체들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뉴욕타임스에서는 샤오미를 픽을 했는데 반대로 중국에서 이 아이로봇이 픽을 당한 적이 있을까? 그 정도는 그 시장 침투를 할 수가 있을까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제가 그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찾아보다가 이제 이 주식을 하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매우 나름 높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해도 이 회사는 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굳이 이제 해외 매출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있는 토끼만 잘 잡아도 이 회사는 조금 이제 마켓 아까 페네트레이션이 그러니까 뭐 가구가 한 뭐 11% 정도만 쓴다고 하니 이게 20-30%까지만 올라가더라도 물론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편하다는 가정하에 저는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해당 회사는 이제 로봇 청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촉이나 아니면 뭐 코딩 교육 이런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잘 되면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한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 가치도 24배면 저는 그렇게 비싼 구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뭐 좀 2-3년 이렇게 하면은 잃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은 사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생하셨고요. 항상 족구할 땡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